수익률 기준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 500이 몰빵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내가 버텨낼 수 있는지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나의 기대 수익률이 연 11%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S&P 500의 30%, 나스닥의 40%, 슈드의 30% 매수하신 다음에 이제 밤에 이렇게 물그릇 이렇게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 나는 아무런 연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5년 동안 가장 빨리 연금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은요, 바로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연금 준비 관련돼서 내용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목표가 전부입니다. 대부분 연금저축을 가입한 이유들은 다들 있으실 때 사실 보통 물어보면요, 세액공제 받을 목적으로만 가입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저축이 나중에 노후소득원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은 연금을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수령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그냥 연금저축을 하게 되니까 나도 따라서 한 그러한 케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사실상 노후소득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아직까지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사실 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전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강연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자료입니다. KB금융지주에서 만든 골든 라이프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자,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대부분 다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력, 두 번째로는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건강이 나쁘게 되면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 쓸모없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또 반대로 또 이게 나는 건강한데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또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노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후 생활 준비 정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미흡한 형태로 일단 조사가 됐고요. 특히 경제력 준비가 가장 미흡한 형태다. 그래서 실제로 퇴직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요, 공적연금이 지급받는 그 이전까지 어떠한 위험에 놓여져 있냐면 이 소득 공백에 대한 위험들이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득 공백에 대한 위험들을 이러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연금이 아니라 내가 재취업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사실 조금 더 미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소득도 중요하지만 자본 수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득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창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3층 연금만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3층 연금은 뭐냐? 1층 연금은 공적연금이 되겠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 공적연금은 대체적으로 의무 가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가입이 되어져 있으실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공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미 가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공적연금은 일단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사적연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나요? 이런 이슈들 계속 얘기 나오지만 나중에 고갈되더라도 아마도 세금으로 충당할 가능성들이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공적연금들은 유일한 장점이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반영해서 연금액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사적연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파격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음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도 인출해서 많이들 일단 첫 번째로 소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중도 인출이 끝나고 나서
우선 또 퇴직연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 중도 인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목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연금으로 가져갈지 가져가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떠한 분들은 퇴직해서 남은 대출 잔액을요 퇴직금으로 상환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자녀의 지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미리 결정하지 않게 되면요, 내가 얘를 연금 자산으로 놓고 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떠한 목적 자금으로 놓고 쓸지 그런 결정들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내가 부족한 연금액을 산출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연금을 도대체 퇴직금을 연금으로 쓸 것인지 목돈으로 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 먼저 잘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3층 연금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자,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연금이라는 이름 쓰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년 있으면 비과세돼요라는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걔를 세제 비적격연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3층 연금에는 개인연금, 그래서 나는 세제 적격연금을 먼저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비과세 혜택이 조금 더 중요해서 나는 비과세 연금들을 먼저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1층, 2층, 3층 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에 앞서서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나는 노후 생활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목표인지를 잘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표 노후 생활비가 월 300만 원으로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한번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공적연금공단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예상 노후 소득이 얼마인지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을 한 번쯤은 조회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게 되면요, 만 60세까지 납입했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연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 60세까지 납입하지 않게 되면 실질 수령액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만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요, 사실상 퇴직한 이후로는 공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만 60세까지는 최소 금액이라도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만 60세가 지났고 그리고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어느 정도 갭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까지도 추가적으로 공적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납입하셔서 최대치로 일단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종신토록 또 수령 가능한 장점도 있고 물가만큼 계속적으로 늘려주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적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일단 정리를 해주실 필요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에서 내가 퇴직금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퇴직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자금이 쓸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1억 원당 이렇게 월 100만 원씩 쓴다라는 것은 정말 높은 인출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퇴직금이 빨리 소진될 위험들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출률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1억 원당 한 5에서 6% 정도를 적정 인출률로 한번 생각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만들었을 때 얘를 예금으로, 연금으로 환산 금액들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억 원당 한 5, 60만 원 정도의 인출 금액 정도만 한번 예상해 보시면은 내가 한 퇴직연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 연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못해도 한 1억 원 이상의 자금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예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금이 필요한지는 퇴직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적연금들 1억 원당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자금을 인출하는 게 적정 인출 금액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 금액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러한 사적연금에서 고갈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건 장기간 길게 연금 수령하는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때는 적정 인출 금액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3층 연금을 먼저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4층 연금도 있습니다. 4층 연금은 농지연금.
뭐 5층 연금은 주택연금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연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 체계에 대한 공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금들 가지고 노후 소득을 확보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을 미리미리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지 저축 금액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 월 100만 원씩 30년 동안 인출을 한다. 자, 근데 내가 아주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간 3%로 운용을 하겠다. 자, 이때는 15년 동안 전체 필요한 자금이 2억 3,842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5년 뒤에 이 자금 만들려면요, 연간 3%로 운용한다는 건 사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105만 원 정도는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위험 상향을 높여서 연간 5% 정도의 기대 수익률로 운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100만 원씩 30년 인출하기 위한 필요 자금은 1억 8,86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15년 동안은 매월 71만 2천 원을 운용을 하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7% 정도의 기대 수익률로 운용하게 되면 이때 필요 자금은 한 1억 5,362만 원 정도 되고요. 얘를 월로 환산하면 한 49만 3천 원 정도를 매월 저축 투자하면서 연간 7%의 평균 수익률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사실 월 100만 원을 30년 동안 수령하는 전략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9%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연 9%.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 500의 30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한 1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간 9% 정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일단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S&P 500에 거의 몰빵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내기는 상당 부분 좀 어려운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사실 수익률 기준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 500에 몰빵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내가 버텨낼 수 있는지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수익률이 높았을 때 미래의 결과값도 당연히 커지는 건 맞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투자하면서 잠 못 이룬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또 그게 투자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더라도 연간 한 9%로 내가 운용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필요 자금은 34만 9천 원을 매월 1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실제로 매월 100만 원씩 30년을 인출하는 자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현재 물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를 15년 뒤 물가로 반영하게 되면 생각보다 더 큰 금액들을 저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만 좀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 내가 인출하겠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저축 금액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운용하고자 할 때 기대 수익률은 그래도 연간 한 5에서 7% 정도를 목표로 운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5에서 7% 구간에다가 노란색 박스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5에서 7% 사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건데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 S&P 500의 어제자 그 지수입니다. 사실 요 영상을 이전에 한번 찍었을 경우에는 한 6,000포인트 정도가 넘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5,94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93년부터 2024년 동안에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한 10% 정도. 자, 다만 화면에 쭉 보시게 되면 움푹 패인 구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마 코로나 때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도 2022년 구간에도 움푹 꺼진 구간들이 있어요. 이때는 2년 동안 대략적으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은 그러한 형태들도 있습니다. 자, 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실제로 내가 투자 수익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상황들은 사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공포에 매수하라.
사람들이 공포에 다 질려 있었을 때 사실 움푹 이렇게 파여 있는 구간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자금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해서 너무 공포에 떨지는 마시고요. 이러한 시장 지수들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회복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의 지난 32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쭉 한번 나열한 건데요. 자, 물론 화살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 구간보다는 빨갛지 않은 구간들이 더 많습니다. 빨간 구간은 손실이 났던 해를 표시한 건데요. 자, 다만 살펴보실 것은 S&P 500 그래도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8년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9.70%, 아마 1월 1일 날 투자하게 되면 내 계좌에 보이는 빨간 숫자가 무려 약 40% 정도 되는 구간이 또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무려 3년 동안 계속 하락했던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해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2022년도에도 마이너스 9% 정도 이제 손실이 났었고, 최근에도 사실 많이 떨어졌었는데 거의 다 회복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구간에 또 이렇게 팔아서 또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시장 지수들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침체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이렇게 피해가는 것보다는 참여하면서 내가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적인 투자의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보통 어느 시점에 연금 준비를 하는지 살펴봤더니 만 45세 정도 시점에 이제 연금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 45세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일단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대체적으로 이 시점에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45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연금저축이나 이러한 상품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금융 공부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서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이른 시점에도 연금저축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균적으로 몇 살에 퇴직하는지 봤더니 보통 만 55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공적연금은 도대체 언제 수령하느냐? 만 63세부터 현재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만 65세에 대부분 공적연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 55세 퇴직을 해서 공적연금 63세까지 기다리게 되면 8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받는 월급이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생활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런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발생되는 이러한 소득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 부분 사적연금들을 잘 활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사적연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간 얼마를 납입했었을 때 내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쓸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억 원에 대한 자금은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다 소비를 하겠죠. 예를 들어 50%는 만약 저축하고 50%를 소비한다라고 가정하면 연간 필요한 자금이 5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내가 연금을 900만 원씩 5년을 냈다라고 하면 내가 연금 납입액만 하더라도 4,500만 원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생활자금으로 쓰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의 소득 공배, 나중에 재취업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흔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생활이 가능할지 여부 등은 반드시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는 않다라는 점, 그리고 퇴직 이후에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어느 정도 소득 공백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준비를 미리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무런 연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5년 동안 가장 빨리 연금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은요, 바로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 최대 납입 한도까지 채우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사실 연간 ISA 계좌에 2천만 원, 또 연금 계좌에 1,800만 원을 내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절세 계좌 쪽으로 자금을 가장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는 연간 1,800만 원 납입할 수 있고요. 5년의 의무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연금을 개시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1,8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연간 9천만 원까지는 납입은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노후소득원으로는 상당 부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ISA 계좌에 연간 2천만 원을 충분히 납입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만약에 만들어내게 되면요. 이 자금을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연금 계좌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고요. 자, 물론 5년 동안에 1억 원을 다 납입해서 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 즉 3년의 기간만 경과하게 되면 ISA 계좌에 있는 자금 해지해서 연금 계좌로 계속적으로 옮길 수 있고요. 이러한 행위는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음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5년 동안에 최대한 1억 9천만 원에 대한 납입 원금 기준으로 우리가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5년 동안 혹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은지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 S&P 500의 32년 연평균 수익률은 한 10.03%, 나스닥의 경우는 26년 기준으로 13.2%.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 성장, 슈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슈드의 14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9.26%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악의 해를 잠깐 보시게 되면 S&P 500의 경우는 2008년도에 무려 39%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는 2001년도에 마이너스 40%. 슈드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폭락장을 만나지 않았는데 올해 만약에 회복을 하지 못하면 올해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르겠죠. 지금 사실 마이너스 6%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1월 1일부터 5월 달까지니까 아직 6%보다는 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최악의 해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근데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는 2018년도에 마이너스 6.9%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이면에는 이렇게 손실 구간도 상당 부분 발생될 수 있음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자산 배분 비중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 500에 그냥 30%, 나스닥에 40%, 슈드에 한 30% 정도 섞어 놓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하게 되면 그래도 적지는 않습니다. 11.07% 정도의 오랜 기간 투자했었을 때의 이 정도 수익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나의 기대 수익률이 연 11%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S&P 500에 30%, 나스닥에 40%, 슈드에 30% 매수하신 다음에 이제 밤에 이렇게 물그릇 이렇게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위험자산의 100%를 투자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이러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해지할 목적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는 안전자산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50% 정도는 원금 손실 없는 안전자산을 매수를 하고요.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비중을 우리가 방금 살펴본 S&P 500, 나스닥, 슈드에 각각 50% 비중을 반영하게 되면 실제로 S&P 500에는 15% 정도를 전체 금액 대비 비중을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20%, 슈드의 경우는 15% 정도 비중 반영하게 되면 전체 위험자산의 50%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시게 되면 50%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놓았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7.04%. 어떤 분들은 내가 이왕 투자하는데 저거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있겠으나 연금계좌의 경우는 운용기간이 최소 5년.
그리고 인출하는 것까지 과정하게 되면 최소 15년. 그리고 나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인출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 운용 기간은 20년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동안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면 좋겠으나 이렇게 최악의 해에 40% 정도가 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해에 만약에 10%의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한 해에 무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후 자산이 반토막이 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포트폴리오에는 이렇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절히 섞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준일은 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요. 직전 1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수익률을 봤더니 자, 1개월 전 기준으로는 현재 4.15%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분명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 그냥 5대5로 섞었다고 해서 4.15% 상당 부분 좀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개월 수익률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15%, 6개월은 0.16, 12개월은 아직도 쌩쌩합니다. 8.74. 다만 얘는 위험자산의 100%가 아니라 안전자산의 50%. 자, 그러면 안전자산은 도대체 뭐냐? 그냥 금리형 ETF 아니면 MMF를 그냥 매수하셨으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뭐 위험 성향이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투자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쿨하게 한 안전자산의 5, 위험자산의 5 이렇게 나눠서 운용하시더라도 사실 변동성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운용했을 때 적지 않은 기대 수익률도 얻을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포트폴리오 잘 모르겠어요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뭐 고려해 볼 만한 포트폴리오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준점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항상 중요한 건 욕심이 많이 붙게 되면 변동성이 더 큰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옮겨 가지거나 아니면 안전자산을 안전히 포기하고 위험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요. 일일 변동성 막 마이너스 10% 나는 그러한 구간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자산을 포함해서 운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고요. 연금에 대한 준비들은요, 기본적으로 3층 연금 제도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공적연금에서 얼마를,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얼마를, 그리고 개인연금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 자, 그리고 나서 부족한 자금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족한 자금들을 어떻게 매월 저축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또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만 조금 구체적으로 세우신 다음에 실천만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